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계층표 문제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갑국의 시기별 계층의 상대적 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건요. T기가 우리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요. A부터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B 플러스 C분의 A라는 비율 한 가지와 A 플러스 B분의 C라는 비율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T기와 T 플러스 1기의 계층 구조를 각각 구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보통은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보려고 하죠.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상층, 중층, 하층을 모두 더하면 100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이다.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B 플러스 C는 A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T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B 플러스 C분의 A가 7분의 3이라는 것을 알려줬네요. B 플러스 C분의 A가 7분의 3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요. A 플러스 B분의 C가 우리 T기의 경우에 9분의 11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A 플러스 B분의 C는 9분의 11이다. 요 정도 세 가지 식을 세워서 연립을 해서 A, B, C를 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 즉 상층, 중층, 하층을 모두 더하면 100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A, B, C를 모두 더하면 100이라는 점을 이용하면요.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C분의 A 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더하면 A, B, C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7분의 3이라는 비율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7분의 3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분자와 분모의 10을 곱해주면요, 70분의 30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AB 플러스 ABC를 더해서 100이 된다는 점과 이 7분의 3이라는 비율을 만족하는 A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A가 3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A는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생각해 보면요. A 플러스 B라는 분모와 이 C라는 분자를 더하면 10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9분의 11을 우리가 분자 분모를 합쳐서 100이 될 수 있도록 양 분모와 분자의 5를 곱해주면요. 45분의 5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C가 55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C가 5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0이니까요. 당연히 B는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방금 T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T기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가 여기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는 것을 봤으니까요. 우리가 A, B, C가 각각 상층, 중층, 하층 뭐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이 상층, 그 다음이 중층, 가장 큰 것이 하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지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T기에서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이 B, A, C 순서이고요. 그리고 B는 각각 비율이 15, A는 30, C는 5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 플러스 1기에서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상중하가 BAC라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BAC가 상중하라는 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한번 비율을 한번 봐서 구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T 플러스 1기의 이 1이라는 비율을 우리가 했던 대로 분자 분모가 합쳐서 100이 되도록 구해보면요. 50분의 50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50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기에서 7분의 3을 또 비율에 맞춰서 곱하기 10을 해주면요. 70분의 30이라는 점에서는요. 뭘 할 수 있습니까? C가 3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 플러스 1기의 C는 30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몇이 됩니까? 2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T기는요. 점점 하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늘어나는 피라미드형 구조고요. T 플러스 1기는요. 중층이 가장 두꺼운 우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구했으면 우리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기의 상층 비율은 몇이에요? T 플러스 1기의 상층 비율은 20이고요. 우리 중층 비율은요. 중층 비율은 50이네요. 자, 20은 50의 2.5배가 아니라요. 0.4배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2번은요. T기의 증층 인구와 T 플러스 1기의 하층 인구는 동일하다. 여기서 잘못된 건요. 이 인구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T기의 중층 비율이 30이라는 것과 T 플러스 1기의 하층 비율이 30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30%라고 할지라도 T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기의 인구 자체가 2배 이상으로 크다면 당연히 인구 자체는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상층 비율 대비 중층 비율은요. T 플러스 1기는 20분의 52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5네요. T 플러스 1기의 상층 대비 비율은 2.5이고요. T기에는요. 15분의 30이니까 2네요. 그러면 T 플러스 1기가 T기에 비해 크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T기의 계층 구조가 T 플러스 1기에 비해서 사회통합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우리 T 플러스 1기가 다이아몬드형이기 때문에 T 플러스 1기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보시면 T기는 폐쇄적 계층 구조, T 플러스 1기는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딱 한 시점을 지정해서 T기, T 플러스 1기가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시기 사이에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개방적 계층 구조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T기, T 플러스 1기 이렇게 딱 그 한 시점을 정해서는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계층표, 기본적인 계층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또 아까처럼 중층 플러스 하층분의 상층 이런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는요. 우리 비율을 배기, 분자, 분모의 합이 100이 되도록 쉽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부모 세대 한번 나타내 보면요. 죄송합니다. 부모 세대를 나타내 보면요. 90분의 10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부모 세대의 상층 비율이 10이란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적어봅시다. 부모 세대의 상층 비율은 10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마찬가지로요. 자녀 세대가 3분의 1 이것도 분자 분모의 합이 100이 되도록 바꿔보면요. 우리가 75분의 25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이 2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이 25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하층분의 중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또 중층 플러스 하층의 비율이 90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층분의 중층은 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분자 분모의 합이 90이 되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분의 30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90 합쳐서 90이 되면서도 2대 2분의 1 비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이 2라는 숫자도요. 우리가 75가 되도록 우리가 바꿔주면요. 25분의 5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상중하 비율을 전부 다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중층은 30이고요. 하층은 60이죠. 어느 세대가요? 부모 세대가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상중하가 차례로 10,
30, 60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 세대는요. 상층은 25고요. 중층은 50, 하층은 25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구했습니다. 그래서요. 25, 50, 25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가운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각선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채워보면요. 자, 우리 상층 기준으로 부모 세대 계층 대비라고 했으니까요. 부모 세대가 10일 때 우리가 상층의 대물림 비율은 40%, 즉 10의 40%인 4라는 거고요. 부모 세대가 30%인 중층에서 계층 대물림 비율이 60이다라는 것은 중층 비율이 18,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층 비율, 부모의 하층 60% 중에서 총 30%가 대물림 되었다는 것은 하층의 대물림 비율은 18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상태에서 표를 전부 다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힌트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보면요,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힌트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대물림된 인구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인구는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대물림된 인구 비율은 4였고요.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숫자도 우리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더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더해서 10이 되어야 하니까 2가 되겠고요. 자, 가로로 더해서 50이 되려면요. 빈칸은요. 우리가 3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가로로 더해서 25가 되기 위해서는 3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쭉 세로로 더해보면요. 세로로 더해서 3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9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가로로 더해서 25가 되기 위해서는 1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층 기분표를 다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요.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란 거 알 수 있고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요. 우리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알았으면 우리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선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인가요? 아니요. 우리 방금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니은 보시면요.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불일치하는 자녀보다 적다라고 했는데요.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계층 대물림 비율을 보라는 것이죠. 대각선에 있는 애들을 합쳐서 보라는 겁니다. 4와 18, 18을 합치면요. 총 4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계층이 일치하는 요 자녀는요. 40이 되겠고요. 우리 그럼 불일치하는 자녀는 100에서 40을 뺀 60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정답이고요. 디귿 선지 보시면요.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우리 오른쪽 위 삼각형을 더하면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이겠죠. 합치면 몇이 되나요? 51입니다.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요. 51이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요. 왼쪽 아래 삼각형을 더하면 된다고 했죠. 총 더하면 9입니다.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9이고요. 우리 51이 9의 5배 이상 45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리을 선지 보시면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혹은요 계층 대물림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 한번 우리가 구해 봅시다. 자녀 세대 계층 대비라고 했으니까요. 자녀 세대 계층 총 상층 25 중에서 우리가 계층 대물림된 비율은 4고요. 중층은요 50분의 18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하층은 25분의 18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면요. 우리가 상층, 중층, 하층 순서대로요. 상중하 25분의 4 그리고요. 중층은 50분의 18이었고요. 하층도 50분의 18이었습니다. 자, 계산해보면요. 50분의 8이고요. 50분의 18 얘가요 25네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25분의 18이었네요. 그래서요 얘는 50분의 36이니까요. 누가 제일 커요? 상층보다 중층이 크고 중층보다 하층이 크네요. 그래서요 계층 일치 비율은요
어디가 가장 높다고요? 하층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풀던 대로 쭉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A, B, C가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는요, 여기 아래쪽에 다 있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일단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라는 거, 그리고 구성비가 A는 B와 C를 합한 것의 1.5배라는 거,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건요, A가 B와 C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니까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이 가장 큰 계층 구조이니까 A가 중층이겠구나, 중층은 A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A는 C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요, A 아래에 우리가 C라고 해서 하층이 C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하나 남은 B가 우리 상층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중하가 각각 어느 알파벳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A는 B와 C를 합한 거의 1.5배라는 사실에서요, 우리가 B 플러스 C분의 A가 2분의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B 플러스 C보다 A가 1.5배 크니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이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요, 비율이 분모와 분자 합쳐서 100이 되도록 바꿔주면 40분의 60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A는 60%구나, B 더하기 C는 40%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A가 중층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부모 세대의 중층은 6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B와 C를 더하면 40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상층이 B고요, 하층이 C니까요, 우리 계층 구조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상층이 B고요, 하층이 C. 그래서 우리가 B 플러스 C를 더하면 40이 된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 세대 오른쪽의 비율을 알 수는 없을까요? 한번 봅시다. 한번 보면요, 우리 이제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세대 간 계층별 구성 비율의 상대적 비라고 해서요, 부모 세대에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에 해당 계층의 상대적 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중층이었죠. A가 중층, B가 상층, C가 하층이었는데요, 우리가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중층 비율보다 0.5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중층 비율인 60에 비해서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은 0.5배인 30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은요 1 같다라는 거네요. 부모 세대의 상층 비율인 B와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이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도 B로 놓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녀 세대의 하층 비율은요 2배네요. 2배니까요 여기에는요 EC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요 B와 EC를 더하면 합하면 총 얼마가 됩니까? 합쳐서 10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30을 뺀 7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B 플러스 EC는 7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요, C가 총 얼마입니까? 30이고 B가 10이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계층 비율을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우고요, B는요 10이었고요, C는 30, 여기는 B였으니까 10, EC였으니까 60.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층 비율을 한번 채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안쪽도 한번 채워봐야겠죠. 안쪽을 채우려고 봤는데요, 자, 여기 불일치 비율이라고 나와 있네요. 부모 세대에 해당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의 불일치 비율. 우리 불일치 비율은요, 조금 안쪽을 채우기가 힘드니까 일치 비율로 바꿔봅시다. 일치 비율로 바꾸면요, 불일치 비율이 75면 일치 비율은 25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 일치 비율은 B의 경우에는 100, C의 경우에는 50,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A부터 보도록 하죠. A에서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이 25라는 건요, A가 중층이었죠. 중층에서 60 대비 60의 25%만큼이 대물림되었다는 거니까요. 60의 25%, 15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B, 상층은 100%니까요. 10의 100%, 10이 대물림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C는 50%만큼 대물림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하층인 30의 50%, 15만큼 대물림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 수 있나 하고 봤더니요. 여기 가로로 더해서 10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상층에 10만큼 있으니까요.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세로로 더해봐도 이미 하층 상부터 하까지 더해서 10인데 상층이 10이니까요. 중층하고 하층이 10이란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제 나머지 빈칸 채워보면요. 15, 여기는 45.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 계층표를 다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선지 보면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세대 간 상승 이동은요, 오른쪽 위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15가 되겠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요, 왼쪽 아래 삼각형을 더해서 총 4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승 이동한 자녀가 비율이 15, 하강 이동한 자녀의 비율은요 45, 15가 45의 3배인가요? 거꾸로 돼 있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요, 상층이 가장 높고 하층이 가장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구해보죠. 자녀 세대의 계층 대비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리 자녀 세대의 상층인 10 대비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은요, 10분의 10이고요. 자녀 세대의 중층인 30 대비 대물림된 비율은요, 30분의 15. 하층은요, 60분의 15.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요, 니은 다시 한번 보면요, 상층은 10분의 10만큼이 대물림되었고요. 중층은요, 30분의 15만큼, 하층은 60분의 15만큼이 대물림되었으니까요. 결국에 구해보면요, 우리 10분의 10이 가장 크네요. 상층이 가장 높고 하층이 가장 낮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선지 보면요,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와 중층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상승 이동을 해서 중층으로 가려면요, 반드시 하층에서 중층으로 갔다라는 얘기고요. 중층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다라는 건요, 얘는요, 반드시 상층에서 하강 이동을 해서 중층으로 갔다라는 거겠죠. 부모가 상층, 자녀가 중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 15이고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0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층에서 중층으로 간 케이스는 15, 상층에서 중층으로 간 케이스는 0 해서 자녀의 수가 같지 않습니다. 기억,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리을 선지 보시면요,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3배이다. 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중층에서 우리가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과 하층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중층에서 중층 전체에서요, 계층 간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은요, 우리 대물림된 비율을 빼고 45가 해당이 되고요. 하층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은요, 하층에서 하층으로 계층 대물림을 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가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45랑 15네요. 한번 볼까요? 자, 계층 이동을 한 사람 중에 중층 부모를 둔 자녀는 우리가 방금 45라고 확인을 했고요. 자, 하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은 15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3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4번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우리가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같이 보면요, 우리가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요, 역시 계층 기본표를 다 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요, 우리 이 4분의 1, 17분의 3이라는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자, 우리 4분의 1이란 건 역시 분자분모가 100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면요, 80분의 20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17분의 3이란 것은 전체 합쳐서 분자분모가 합쳐서 20이니까 5씩 곱해주면요, 85분의 1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부모 세대의 하층 비율은 2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부모 세대의 하층 비율은요, 20.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은 15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은요, 15. 이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른쪽 표를 통해서 그 안쪽 표들을 조금 더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자녀의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즉 대물림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는요, 부모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불일치 비율은요, 우리 표를 채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치 비율이라고 미리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비율로 바꾸고요, 우리가 불일치 비율이 40이면 일치 비율은 60일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바꿔주면 36, 35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층, 상층, 하층의 일치 비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자녀 세대 계층을 하나 알고 있죠.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대물림 비율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상층의 대물림 비율이 얼마인지 봅시다. 60이네요. 그러면요, 15에서 60%만큼 대물림 되었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여기 상층 대물림에 들어갈 숫자는 9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9를 알았으면요, 우리가 여기 부모의 비율이 상층 비율이 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표에서 부모의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모의 계층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의 상층 비율이요, 우리가 상층에서 대물림된 비율이 9이고요.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대물림 비율이 상층의 경우에는 36이니까요. 우리가 부모 계층 비율은요, 상층이 2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25분의 9라는 숫자가 우리가 36%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맞나요? 우리가 25분의 9여야지만요, 우리가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대물림 비율이 36%라는 것에 맞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부모의 하층 비율이 2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부모의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하층 일치 비율을 보면요, 35입니다. 그러니까요, 20 중에서 35%만큼이 대물림 되었으니까 20의 35% 몇입니까? 총 7만큼 계층이 대물림 되었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오른쪽 자녀의 우리가 계층 비율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계층, 자녀의 하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을 보면요, 자, 하층은 20%만큼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 우리 7만큼 계층 대물림 된 게 전체 케이스의 20%라는 거니까요, 전체 케이스는 35가 되겠죠. 35 중에 7만큼 대물림 됐으면 5분의 1이니까요, 우리가 20만큼 대물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어떻게 채워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하층과 상층을 알았기 때문에 중층의 비율을 알 수가 있죠. 자녀 세대의 중층의 비율은요, 계산하면 50이고요. 부모 세대는요, 55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의 계층 비율을 알면 아까 가운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중에 이번에는 중층을 볼게요. 중층이면요 60%네요. 우리가 부모가 55라는 케이스 중에서 총 60%가 대물림 되어 있으니까요. 5분의 3만큼이 대물림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55 중에서 5분의 3만큼이 대물림 되었으면요. 얼마만큼 대물림 된 거죠? 33만큼 대물림 된 거네요. 이 정도면 우리가 많이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힌트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래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와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25에서 9를 빼면 총 16이죠. 16만큼이 각자 똑같이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8, 8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다 계산을 통해서 채워볼 수 있겠네요. 가로로 더해서 50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9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요. 35를 만들기 위해서는 20이 필요하고요. 세로로 더해서 55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2 세로로 더해서 20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4 이렇게 채우면 우리가 계층표를 전부 다 완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선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선지는요. 세대 간 계층 유지 비율이 이동 비율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층 유지 비율은요. 계층이 대물림된 경우를 말하죠. 총 대각선으로 다 더해보면요. 49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계층 유지 비율은요. 49인데 그러면 이동 비율이 51이라는 뜻이죠. 전체에서 유지 비율을 빼면 이동 비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1번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요. 부모 세대 하층 대비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비율, 즉 대물림 비율은 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A가 무언가 하고 봤더니 여기 그래프에 상층 플러스 중층분의 하층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녀 세대에서요. 그냥 우리가 A도 한번 구해보고요. 오른쪽 밑에 B라는 것도 한번 구해봅시다. A는요. 자녀 세대에서 상 플러스 중층분의 하층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자녀 세대 비율을 다 알고 있으니까 상층인 15 더하기 중층인 50 플러스 더하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35 계산해주면요. 65분의 35니까요. 우리가 총 13분의 7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는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중층 플러스 하층분의 상층이래요. 중층 플러스 하층분의 상층이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요. 부모 세대 기준으로요. 55 더하기 하층 20분의요. 상층 25. 계산하면 몇인가요? 75분의 25니까요. 3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선지 2번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부모 세대 하층 대비 대물림 비율은요. 부모 세대 하층 35 중에서요. 우리가 대물림된 잠시만요. 부모 세대 하층이니까요. 여기네요. 부모 세대 하층 20 중에 대물림된 경우는 7. 그러니까요. 20분의 7이네요. 20분의 7은요. A는 13분의 7이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13분의 7. 뭐가 더 크죠? 우리 20분의 7보다는 13분의 7이 더 큰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작다라고 한 2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어서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 보면요. 부모 세대 중층 대비 부모 세대가 중층이고 자녀 세대가 하층인 비율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B는 우리가 방금 3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요. 우리 위에 부모 세대 중층 대비 부모 세대가 중층이고 자녀 세대가 하층인 비율을 구해보면요. 부모 세대 중층 55 대비 부모 세대가 중층이면서 자녀 세대가 하층인 건요. 20이네요. 55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55분의 20과
우리 3분의 1을 비교해 보면요. 누가 더 큰가요? 우리 3분의 1보다 55분의 20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b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선지 보면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은 상층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계층 불일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녀 세대 계층 대비라고 했으니까요. 15 중에서 우리가 계층 간 이동, 그러니까 계층 불일치 비율을 보면요. 총 2랑 4죠. 그러니까 15분의 6이 되겠고요. 중층에서는요. 50에서 대물림된 경우를 제외한 8, 9 더해서 17만큼이 우리가 계층 불일치 비율이 되겠고요. 하층에서는요. 대물림된 경우를 제외한 8과 20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15분의 6 그리고요. 50분의 17 그리고요. 우리가 35분의 28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뭐가 가장 큰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 이 35분의 28 즉 하층에서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이 아니라 하층이라고 바꿔주셔야 옳은 표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면요. 부모 세대의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부모 세대의 하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부모 세대의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는요. 8이고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몇인가요? 9네요. 우리 이동한 인구는 얘는 8이었고요. 얘는 9였네요. 맞나요? 아니죠. 적다라고 바꿔줘야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여기까지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계층표 문제가 전부 다 끝났고요. 우리 계층표 문제는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문제풀이 방법을 잘 익혀두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